현장에서만 들을 수 있는 OKR 실무 이슈를 두 가지 시선에서 바라보는 시간, OKR 실무회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OKR 실무회담은 현장에서 OKR 코칭을 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시고 실제 OKR을 기업에 도입할 때 이슈들과 또 우려들을 함께 나눠보고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현장 사례를 토대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1회차에 이어서 코치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2회차 주제는 OKR 탑다운인가 버텀업인가인데 이 주제만 듣고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조금 불명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다운이란 무엇이고 또 버텀업이란 무엇인지 잠깐 소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 OKR 자체가 오브젝티브, 키 리절트,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얘기잖아요. 탑다운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 강조점이 있냐면 목표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바텀업은 목표는 현장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 것이다. 네, 이런 관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위에서부터 내릴 거냐,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갈 거냐,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건데 먼저 발언해 주실 코치님들. 네, 제가 먼저 얘기하면 저는 일단 탑다운이다 라는 입장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처음에 코치들이 OKR 현장에 가서 OKR 이제 셋업하는 현장에 가서 막 코칭할 때 이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뭐냐면 밑에서 막 OKR 셋업하는데 성과가 200% 맞기. 우리 회사에 뭐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요? 뭐 영화관 만들기, 인센티브 몇 프로 올리기, 막 이런 거, 워라밸을 실현하기. 뭐 저 워라밸에 대한 입장들이 뭐 다 다르겠지만 일단 뭐 이렇게 막 한단 말이죠. 주 4일 근무하기 뭐 이런 뭐 것처럼. 그렇죠. 그런 걸로 OKR을 막 잡아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임원들이 쑥 지나가다가 코치 불러서 저게 뭡니까?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바텀업으로 시켜놨더니 좀 그렇고 바텀업으로 시작했더니 완전히 경영과는 정반대의 완전 방향성이 막 상실된 그런 목표들이 막 설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탑다운이 돼야 된다, OKR.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직원들이 말하는 뭐 200% 올려달라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직원들의 의견들과 실무자들의 아이디어들, 그런 아이디어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말은 할 수는 직원이라면 있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디어들을 그냥 우리가 초반에 무시를 하고 그냥 목표를 내려주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직원들이 이제 앞으로 의견들을 말하지 않게 되죠. 그래도 그렇기 방향성이 때문에 맞잖아요. 그래도 위에서부터 내려줘야죠. 아니, 제가 목표를. 직원들을 대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런 의견들을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지 OKR이라는 그 방향성도 여러 가지의 측면에 여러 가지의 의견들을 반영한 그런 OKR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무조건 탑다운으로 OKR을 정한다라고 하면 그게 옳은 OKR이 나올 수 있습니까? 좋은 OKR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의견들, 실무의 의견들, 그리고 현장과 가까이 있는 의견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반영되어야지 좋은 OKR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네. 경영자가 보통 많이 알고 있죠. 그 필드에 오래도록 있는 경우들이 있죠. 경험이 있고. 그리고 뭐 전략 기획실이 있다거나 기획하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머리 좋은 분들이 내 전략 고안하고 방향성 고안하고 목표도 고안하고 그런 다음에 그거 이제 그대로 그냥 밑에 꽂아주는 거죠. OKR로 딱딱딱딱 요것만 해라 하라. 그럼 성과 난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OKR을 정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컨설팅을 했던 기업 중 한 군데인데 가구 유통하는 회사, D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경영진이 OKR 목표를 굉장히 촘촘하게 세워서 여기는 잘하셨네. 영업을 하는 곳이니까 촘촘하게 세워서 내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직원들의 반응이 무엇이냐? 이게 KPI랑 뭐가 다르냐? 네. 이렇게 목표 세울 거면 OKR 왜 하냐? 주도적으로 세우라고 해놓고서 왜 OKR을 이렇게 세우냐? 뭐 이런 불만들이 나오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네. 조금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제 OKR에서는 버텀업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MBO,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는 KPI 중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통적인 위에 전략 계획실이 따로 있고 거기서 주요 지표들을 내려주면 그걸 받아서 실행하는 거라면 에자일이나 OKR 같은 경우에는 버텀업을 이야기하는데 왜 버텀업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에자일에서는? 제가 먼저 좀 답변을 드리면
애자일에서 왜 바텀업을 중요시 보통 했느냐. 결국 가치 창출은 현장에서 나오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비즈니스 밸류가 고객으로부터 나오는데 고객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부서는 위에 전략기획실이 아니거든요. 밑에였거든요. 그래서 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잠깐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네. 돼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바텀에서 할 수는 있으나 그 목표들이 위에 탑에서 주는 어떤 방향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하면 인센티브 더 받자 이렇게 세운다니까요. OKR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내부적인 문제에만 골몰돼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못 봐요. 전사적으로 못 봐요. OKR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얼라이먼트 아닙니까? 얼라이먼트가 돼야 되는데 얼라이먼트는 그러면 어디랑 돼야 됩니까? 위하고 돼야죠. 위하고 되려면 밑에서부터 올려서 위로 끌어올립니까? 아니죠.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해야 되는 거죠. 뭐 자율성을 줘야 된다.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이 듭니다만 지금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 네,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위에서부터 시작하는 탑다운의 방향성 하다리 없이는 현장에 나와 있는 그 목표만으로는 결코 비즈니스 밸류를 창출하기 어렵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탑다운으로 그렇게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리고 탑다운으로 목표를 설정했을 때 분명히 거기도 장점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텀업으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OKR을 설정했을 때 주어지는 그런 장점들 그리고 또 효익들은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또한 제가 그 컨설팅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발견을 한 건데요. OKR을 이제 기능 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네, 자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신사업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신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에서 그냥 신사업의 아이템을 설정해서 TF팀에게 뿌려준 것이 아니라 그 전 직원들이 같이 고민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신사업 아이템을 우리가 좀 뽑아낼 수 있을까? 전략을 같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전략을 같이 고민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략을 같이 네, 말씀해 보시죠. 고민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을 직접 만나니까 더 아이디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의 이제 공모전을 해서 신사업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낸 거예요. 그리고 그 신사업 아이디어 낸 것 중에서 한 가지를 선정해서 TF팀을 꾸려서 이렇게 운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네, 신사업 TF팀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야근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야근하는 게 좋은 지표. 이렇게 저를 공격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그만큼 몰입해서 주도적으로 그 목표를 가지고 일하게 된다는 거죠. OKR 우리가 말하는 게 주도적으로 일하자라는 거 아닙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디자이너들의 강점이 있고 또 우리가 영업은 영업의 강점이 있고 또 전략기획은 전략기획의 강점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회사가 10명의 조직이다. 그럼 10명이 모여서 전략회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버텀업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회사가 200명 이러면은 이거를 다 버텀업으로 하기엔 조금 애매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10명 조직이어도 모두가 전략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이제 입장에 좀 서 있고요. 그래서 10명이든 200명이든 전략을 구상하는 사람 대표님이나 또는 전략기획부서나 산업의 동향을 좀 잘 알고 있거나 시장의 동향들, 그리고 기술의 동향들, 뭐 여러 가지 트렌드, 뭐 고객은 뭐 같이 뭐 각각의 뭐 고객을 그냥 분석하면 되는 거니까요. 분석력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 걸 가지고 내려주고 현장 뭐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내려주고 그 안에서 웬만하면 아이디어도 조금 뭐 저는 시키는 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뭐 똑똑한 사람이 다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받아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목표 세워서 전략 그냥 수행하고 그리고 어떤 조직들은 나 생각하는 거 싫어 그냥 위에서 목표 내려줘 이런 조직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밑에서부터 같이 전략을 뭐 세운다? 그 부분은 오히려 더 전략적 방향성이 완전 중구난방으로 돼서 갈피를 못 찾게 되는 사국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저는 생길 수 있다고 오히려 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탑다운으로 목표와 전략 그냥 팍팍 꽂아주는 게 OKR 얼라이먼트에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라인먼트 관점에서 탑다운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얼라인먼트를 하기 위해서 오히려 바텀업이 중요하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렬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그냥 KPI 방식대로 이렇게 일해, 뭐 A라는 목표를 가지고 일해, 뭐 우리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서 신규 거래처 많이 모아 이 방식으로 일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조직이 가고 있는 그 방향성에 맞게끔 주도적으로 목표들을 얼라인시키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간다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라인먼트라는 거는 무조건 탑다운을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바텀업으로 냈던 그 의견들 중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의견, 네, 그리고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네, 목표를 세울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OKR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하면, 그 조직의 어떤 보복 없이 내가 자유롭게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가, 반대 의견도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그 조직 문화를 말하고 있는데, 두려움 없는 조직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그 팀이 더 성과를 잘 내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미 에드먼스 작가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거 중요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할 게 있어요. 그게 결국은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문화로 이어진다 아주 중요한 요소인 건 맞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 그냥 콱콱콱 꽂아주잖아요? 네. 그러면 이 책임 누구한테 있는 거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실패에 대한 책임 위에 다 짰는데, 근데 밑에서 하잖아요? 실패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근데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그거 세우는 거 쉽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서는 그냥 위에서만 내려주는 거 하면 좋겠다. 이런 문화가 이제 많고, 네, 그런 문화가 많고, 그래서 이제 위에서 시키는 대로 이제 하겠다. 콱콱 꽂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장품 회사에 관한 사례가 이미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영업 조직에서 리오더를 원래 OKR로 가져가고 있었는데, 그 리오더 수준이 확 떨어지니까 KR로 뭘 잡아야 될지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예 리오더가 아니라 신규 아이템 발굴, 신규 아이템 개발을 그냥 오더를 딱 줬어요. 마음 편하게 밑에 사람 고민 안 하고 딱 해버렸죠. 성과가 났냐? 네, 성과 났습니다. 이렇게 밑에 사람들 고민하는 거 싫어합니다. 위에서 꽉 꽂아주면 그냥 하고 싶어요. 자꾸 잘숭 얘기하는데 그 구글한테나 그냥 맞는 얘기고 네, 힘든 얘기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탑다운에서 경영진이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산업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 그런 옳은 방향성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바텀업에서는 신선한 아이디어, 고객과 접점을 있기 때문에 뭔가 경영진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아이디어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OKR이라고 했을 때 얼라인먼트, 그 정렬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탑다운을 한다, 무조건 바텀업을 한다, 이렇게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오늘 얘기를 나눠보니까 탑다운과 바텀업이 함께 가야지 제대로 된 정렬, 제대로 된 정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목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동의는 어느 정도 돼요. 왜냐하면 중구난방됐던 OKR 사례들이 실제 있었고, 맞습니다. 정말 맞아요.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사례가 있었고, 그렇다고 너무 탑다운을 강조하고 했더니 결국은 자율성이 없어져서 편해질 수는 있는데, 결국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위에만 있게 되는 경우가 있었죠. 현장에서 나와야 되는데 변화에 대응하는 힘, 왜냐면 현장에서 가장 그 변화를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조직의 역량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그 관점에서 바텀업의 역할, 목표를 설정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관점에서 바텀업에 비중을 두는 거, 네, 그것도 저는 어느 정도는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제 바텀업의 그 자율성, 그리고 탑다운의 그 효과성, 이 두 개를 결국 잘 가져가려면은 적절한 정렬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정렬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탑다운 쪽에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은 전사의 방향성을 공유해야 돼요. 전사의 방향성을 공유해야 되는데, 탑다운 쪽에서는 위에 미션이 있죠. 조직의 미션이 분명히 있고, 이게 한 조직이면 그 조직 전체에 대한 미션, 그리고 어떤 큰 조직의 한 부문이면 한 부문에 대한 미션일 수도 있고, 아무튼 어찌됐든 조직의 미션, 비전,
그리고 전략적인 과제들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것들 또는 그 밑에 이번 1년에 좀 집중해야 될 것들 또는 1분기 때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해결 과제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전사나 부문 차원에서 가이드를 좀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려줘야 됩니다. 탑다운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내려주고 바텀업 쪽에서는 이것들을 가지고 약간 생각에 그 울타리가 약간 처지는 거긴 하죠. 그 안에서 일단 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또는 토론 같은 것을 내서 OKR을 목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위에 리더와 현장의 팀장들이 같이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적절한 수준이다. 이거는 명시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대화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가인즈에서도 OKR을 설정할 때 OKR 챌린지 워크샵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의견으로 OKR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의 어떤 그런 방향성 공유하고 그리고 팀원들이 어떻게 하면 이 방향성을 잘 달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되고 그리고 그 정해진 OKR을 가지고 서로 피드백을 하고 챌린지를 하면서 더 적절한 OKR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요 시간이 얼라이먼트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꽤 들어갑니다. 통상 저희가 현장 보니까 2주에서 3주는 있어야 돼요. 2주에서 3주 네, 정도. 왜냐면 위에서도 고민해야 되고요. 한 분기가 지났을 때, 다음 분기의 방향성 바뀌지 않는다? 뭐 바뀌지 않는다는 걸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결국. 그걸 뭐 타운홀 미팅으로 말을 하든, 아니면 뭐 메일을 뿌리든, 뭐 팀장들을 다 모아놓고 그냥 얘기를 하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바텀업은 그걸 가지고 세워야 되잖아요. 팀원들하고 같이. 그 세우는데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또 한 주 들어가고, 또 만나서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합의가 안 되면 또 내려가가지고 또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또 한 두 주가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만나서 그래 이걸로 하자 이렇게 해서 총 3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이 시간을 굉장히 간과하고 그냥 OKR 바로 그냥 시작하면 된다 세팅해서 그냥 단순히 그냥 바로 그냥 또는 워크숍 통해서 우리가 그 대화들을 촉진하지만 그런 것이 아닌 팀장한테 해와 보고해 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바텀 그래 내가 허가해 줄게 이런 식으로 그냥 해버리면 일주 안에 그냥 끝내버리면 그 목표가 효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현장에서. 네, 좋습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얘기하면 탑다운을 제가 강조하긴 했지만 두 마리 토끼 다 잡아야만 한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두 마리 같습니다. 토끼는 이제 자율성하고 그 탑다운의 방향성과 방향성. 네, 바텀업의 자율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중구 씨님. 네, 저는 경영자들은 방향성을, 네, 그리고 구성원들은 아이디어를, 네, 꼭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희 OKR은 탑다운과 버텀업인가 이 주제를 가지고 뜨거운 토론을 나눴는데요. 결국에는 정렬이 중요하고 또 그 정렬을 할 때에 경영진과 실무자 간의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대화에 많은 시간을 쏟고 그럴 때 우리가 탑다운의 그 방향성과 또 버텀업의 자율성을 둘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OKR 실무회담 3회차는 루틴한 업무에도 OKR을 적용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OKR, 모든 기업의 OKR을 쉽게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OKR 실무회담은 계속됩니다. 저희는 다음 회차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